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 것은 아주 큰 일이죠. 아마 결혼을 하는데 여러 가지 결정 요인이 아마 있을 겁니다. 외모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고 또 사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제가 결혼을 생각할 때면 오래전에 유학할 때 본 광경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 당시에 두 분이 다 교수님이셨고 두 분이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됐습니다. 교환 교수로 제가 다니던 학교 부근에 대학에 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잊혀졌는데 그 사건이 별로 잊혀지질 않아요. 그 남자 교수님이 50대 중반 넘었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분이 이제 처갓집이 어떤 많이 도움을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때까지 이렇게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냥 사모님 되시는 분들도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힘들었겠죠. 두 분이 이제 아이들 낳아서 키우고 하는 그런 육아 출산 문제는 대개 이제 여자 교수님이 대부분 다 하셨을 테니까. 세월이 수십 년 흘렀는데 그 사건이 지금도 뇌리 속에 딱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여성분입니다. 이제 그분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 되시는 분이 계속해서 이제 처갓집에서 당신이 좀 도와줄 걸로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처갓집에서 도움을 주지 않아 가지고 힘들었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나중에 결국 그게 단초가 돼 가지고 결혼 시간이 깨지는 그런 경우를 저는 보고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일들이 가끔 있는 모양입니다. 또 한 경우는 이제 어렵게 남자 집이 어려운데 또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서 아기를 낳으니까 또 어머니가 장모죠. 장모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서 애가 웬만큼 컸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이 경우에는 장모에게 왜 이제 우리를 좀 더 넉넉하게 도와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따지듯이 물어가지고 장모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처가 재산에 대한 부분을 두고 지금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렇게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앞으로 저성장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면은 남자들이나 가장들의 삶이 좀 고단해질 것이고 이런 과정 때문에 더 이렇게 처가에 기대는 사람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성장 상태가 낮아진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자기 삶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역전의 가능성들이 좀 더 이렇게 작아진다는 것도 따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처가에 기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앞 세대들만 하더라도 아예 그냥 처가에 기대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기시하는 그런 격언이나 속담들이 많이 내려왔고 또 그 당시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당연하게 자기 힘으로 가족을 이루고 또 삶을 헤쳐나가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좀 이렇게 남자들이 유약해져 가지고 그런 처가에 대해서 기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꽤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우자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비단 오늘날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서구 역사에서도 2500년 전에 그리스의 아테네만 보더라도 플라톤이 개탄할 정도로 왜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비겁하게 돈 있는 여자만 찾냐 이렇게 나무랄 정도로 하니까 이런 부분은 아주 보편적인 그런 성향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식을 놓고 다음 세대에 더 나은 교육과 더 나은 환경을 이렇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본성에 부합하는 그런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 또 처의 노력뿐만 아니고 처가의 힘 또 친가의 힘 이런 것이 뭉쳐져 가지고 다음 세대에 더 나은 양육 환경과 교육 환경을 제공한 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예상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도움을 많이 받게 되면은 일시는 좀 편안하죠.
그리고 가능성의 문도 좀 더 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항상 돈에는 꼬리표가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일에 그런 도움 대신에 자활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분들 같으면은 그런 편안함을 포기하지만 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자신이 만들어낸 성취에 대해서 자긍심도 가지고 있고 자부심도 가질 수가 있죠. 제가 지금도 인상적인 것은 월렌 버핏의 그런 자서전을 읽다 보면은 월렌 버핏의 아내가 남편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월렌 버핏의 아내의 장인어른이 좀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빌려주겠다 혹은 동업을 하겠다 그런 제안을 하지만 단호하게 월렌 버핏이 아니라 샘 월턴입니다. 샘 월턴이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 부분에서 부인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든 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평가를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에 한국의 모 재벌 그룹에서 이혼을 지금 소송 중인 분이 남자분이 뭐 1조 원 가까운 그런 돈을 이렇게 요구하는 걸 보면서 저 양반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1조 원 돈에는 자기가 장가를 와가지고 그 1조 원 돈의 기한 몫이 법률가가 보는 판단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든 남성들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시대, 삶이 고단해진 시대에 처가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기다리고 또 바라는 것은 과연 좋은 생각인가라는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분발심이 언제 생기는 거 하니까 벼랑 끝에 섰을 때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자기 스스로 인생을 결연하게 개척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굳게 결심할 때 비로소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무형적인 것보다도 당장 눈앞에 뭔가가 있으면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그런 사회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은 지금까지 제가 해온 것과 달리 결론을 내리지 않는 방송입니다. 처가의 도움을 받으시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다만 세월이 흐른 다음에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몫은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만들어냈다. 이게 엄청난 그런 자부심을 가져주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시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